조조가 품에 숨긴 그 칼, 결론부터 말하면 동탁 근처에도 못 갔어. 칠성보도라는 좋은 칼을 빌려서 동탁이 침상에 누운 틈을 노렸는데 하필 그 순간 동탁이 거울에 비친 조조의 수상한 손놀림을 봐버린 거야. 조조가 얼마나 머리가 빠른 사람이냐면 들킨 그 찰나에 칼을 쑥 내밀면서 이 귀한 보검을 상국께 바치러 왔습니다 하고 능청을 떨어. 암살하러 왔다가 0.5초 만에 선물 배달부로 직업을 바꾼 거지. 그러고는 슬그머니 빠져나와 그 길로 주랭랑을 쳐. 이 일을 계기로 전국의 제후들이 동탁을 치자며 연합군을 꾸리는데 원소를 맹주로 무려 18갈래 군대가 모였어. 머릿수만 보면 동탁쯤은 그냥 갈아 마실 것 같지. 그런데 이 연합군이라는 게 말이 좋아 연합이지 속으로는 서로 공은 챙기고 손해는 안 보려는 사장님들 모임이라 정작 앞장서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어. 결국 동탁은 수도 낙양을 통째로 불태우고 백성들까지 끌고 서쪽 장안으로 도읍을 옮겨버리고 연합군은 자기들끼리 공다투다 흐지부지 해산해. 그러니까 천하의 군대를 다 끌어모아도 동탁 하나를 못 잡은 거야. 왜 못 잡았을까? 답은 하나야. 여포. 그 천하무적 양아들이 그림자처럼 동탁 옆에 딱 붙어있는 한 정면으로는 누구도 동탁을 어쩌지 못했어. 칼로 안 되고 군대로도 안 되니까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지. 머리를 쓰는 거. 그것도 아주 음험하고 정교하게.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사도 왕윤이라는 노신이야. 한나라의 끝까지 충성을 바친 백발의 늙은 신하인데 동탁의 폭정 아래서 매일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던 사람이지. 힘도 군대도 없는 이 노인이 과연 무슨 수로 천하의 동탁을 잡았을까?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진짜 이야기야. 어느 날 밤 왕윤이 도무지 잠이 안 와서 후원으로 나가 달빛 아래 길게 한숨을 쉬고 있었어. 그런데 어디선가 또 다른 한숨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서 보니 자기가 어릴 때부터 친딸처럼 걷어 키운 가기, 그러니까 집안의 어린 예인 초선이었어. 나이는 이제 갓 16 남짓인데 그 미모가 어찌나 빼어났는지 달도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었다는 말이 따라붙을 정도였지. 왕윤이 이 밤중에 왜 한숨이냐고 물으니까 초선이 하는 말이 기특해. 대감께서 요즘 늘 근심에 잠겨 계신 걸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한 몸으로 대감의 근심을 덜 수 있다면 만번 죽어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왕윤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계책 하나가 스쳐. 칼로도 군대로도 못 뚫은 동탁을 이 소녀 하나로 무너뜨릴 길이 보인 거야. 왕윤이 짜낸 게 바로 연한계야. 고리를 엮듯 두 개의 덫을 연결한다는 뜻이지. 핵심은 단순하면서도 잔인해. 초선을 여포한테도 주겠다 약속하고 동탁한테도 바친다는 거야. 같은 여자를 두고 양아버지와 양아들을 그 둘도 없는 콤비를 서로 눈 뒤집힌 연적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지. 천하무적 여포를 동탁한테서 떼어내는데 칼도 독도 필요 없어. 질투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야. 요즘 막장 드라마도 이 정도 설계도는 못 그려. 왕윤이 먼저 움직인 건 여포 쪽이었어. 좋은 술상을 차려놓고 여포를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하고는 슬쩍 초선을 불러내 술을 따르게 해. 천하의 여포가 그 미모에 그대로 넋이 나가버리지. 왕윤이 시침이 뚝 떼고 장군께서 마음에 드신다면 이 아이를 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여포가 입이 귀에 걸려서 좋아 어쩔 줄을 몰라. 날 잡아서 정식으로 데려가기로 약속까지 받고 돌아가는데 본인은 인생 최대의 행운이라고 믿었겠지. 그게 함정의 첫 번째 고리인 줄도 모르고. 며칠 뒤 왕윤은 이번엔 동탁을 집으로 초대해. 똑같이 융숭하게 대접하고 똑같이 초선을 불러내 춤추고 노래하게 하니까 동탁도 여포랑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반해버려. 부자가 취향까지 판박이인 거지. 왕윤이 또 능청스럽게 변변치 않은 아이지만 상국께 바치고 싶습니다 하니까 동탁이 냉큼 초선을 자기 수레에 태워 그날로 자기 처소로 데려가버려. 자, 이제 같은 여자가 여포한테도 약속됐고 동탁 품에도 안긴 거야. 덫이 양쪽에서 동시에 채워진 거지. 이 소식을 들은 여포가 어떻게 됐겠어. 신부 데려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양아버지가 가로채 갔으니 머리끝까지 열이 받지. 따지러 온 여포한테 왕윤이 또 시치미를 뚝 떼고 거짓말을 해. 상국께서 내 아들 여포에게 줄 사람이니 내가 잠시 데려가 길이를 봐서 보내겠다 하시기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 여포는 동탁을 의심하면서도 차마 대놓고 못 따지는 속만 바짝 타들어가는 상태가 돼.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고 물까지 주는 거지. 여기서 진짜 무서운 선수는 초선이었어. 이 소녀가 두 남자를 양손에 쥐고 갔고 노는 솜씨가 예술이야. 동탁 앞에서는 한없이 순종적인 애첩 연기를 하고 여포가 보이면 멀리서 눈물을 글썽이며 저는 본래 장군의 사람인데 늙은 도적에게 욕을 당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 양쪽한테 정반대 얼굴을 보여주면서 둘 다 자기가 초선의 진짜 사랑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지. 요즘 말로 양다리도 이런 고난도 양다리가 없어. 게다가 이 양다리의 두 당사자가 천하 최강의 무장과 천하 최악의 권력자라니 판이 점점 살벌해져. 결국 사달이 나. 동탁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여포가 그 처소의 봉희정이라는 정자에서 초선과 몰래 만나. 초선이 눈물로 차라리 이 연못에 몸을 던지겠다. 늙은 도적의 곁에서 사느니 죽겠다며 매달리고 여포는 피가 거꾸로 솟지. 바로 그 순간 동탁이 돌아와 둘이 함께 있는 걸 목격해. 부자지간이 같은 여자를 사이에 두고 정자에서 딱 마주친 거야. 동탁이 격분해서 들고 있던 화극,
그 무거운 창을 여포한테 냅다 던져. 여포는 가까스로 피해 달아나고 이날부로 두 사람 사이엔 회복 불가능한 금이 가버려. 동탁의 책사 이유가 이 꼴을 보고 차라리 초선을 여포에게 내주고 그 마음을 사라고 간곡히 권하는데 동탁이 초선의 눈물 한 번에 또 마음이 흔들려서 끝내 안 놓아져. 이유가 하늘을 보며 탄식해. 우리는 결국 이 여인의 손에 다 죽겠구나. 책사가 미래를 정확히 봤는데 그걸 막을 힘이 없었던 거지. 이제 마지막 고리를 채울 차례야. 왕윤이 분노로 부글부글 끓는 여포를 조용히 찾아가 술을 권하며 그 불에 기름을 부어. 장군이 동탁의 양아들이라 하나 그자가 장군의 여인을 빼앗고 창까지 던졌으니 무슨 부자의 정이 남았겠소. 차라리 역적을 베어 나라를 구하고 천하의 영웅이 되시오. 여포가 처음엔 그래도 아버지인데 하고 망설이니까 왕윤이 쐐기를 박아. 장군은 성이여시고 그자는 동시인데 창을 던질 때 무슨 부자의 정이 있었소. 이 한마디에 여포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적토마 한 마리에 양아버지를 갈아탔던 사람이 이번엔 여자 하나에 또 갈아타는 거지. 충성의 유통기한이 참 한결같이 짧아. 거사날 왕윤 일파는 동탁을 궁으로 유인하는 미끼로 최고의 떡밥을 던져. 황제께서 병약하시어 삼국계 보위를 물려주려 하신다. 그러니까 황제 자리를 선의하겠다는 거야. 천하를 손에 쥐겠다는 야망의 눈이 먼 동탁이 이 미끼를 덥석 물어. 그런데 궁으로 가는 길이 영 불길했어. 타고 가던 수레에 바퀴가 부러지고 말이 까닭없이 길길이 날뛰고 길가에선 아이들이 동탁의 죽음을 암시하는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어떤 도사는 장대에 천을 매달고 거기에 입구자 두 개를 그려놨는데 그게 합치면 여포의 성시인 여자였다는 거야. 우주가 단체로 가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는데 야망에 취한 사람 눈엔 그게 다 안 보여. 동탁은 그 모든 흉조를 무시하고 보무도 당당하게 궁문으로 들어서 궁 안에 매복해 있던 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동탁을 찔러. 갑옷 안에 받쳐 입은 게 있어 단번에 죽진 않았는데 다급해진 동탁이 본능적으로 외쳐. 내 아들 여포는 어디 있느냐. 평생 자기를 지켜준 그 무적의 양아들을 부른 거지. 그 순간 수레 뒤에서 여포가 화극을 들고 천천히 걸어나와. 동탁의 얼굴에 잠깐 안도가 스치는데 여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역적을 치라는 조서가 여기 있다였어. 그러고는 그 창으로 동탁의 목을 꿰뚫어. 자기가 부른 구원자의 손에 최후를 맞은 거야. 한때 황제를 갈아치우고 낙양을 불태우며 천하를 떨게 했던 폭군이 늙은 신하의 계책과 소녀의 눈물 그리고 양아들의 배신이 엮인 단 한 줄에 더대 이렇게 허망하게 쓰러져. 동탁이 죽자 장안의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했다고 해. 그만큼 그 폭정에 짓눌려 있었던 거지. 왕윤은 마침내 나라의 가장 큰 화근을 제 손으로 도려냈고 천하는 잠시나마 한숨을 돌리는 듯했어.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끝났으면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질 리가 없잖아. 동탁은 죽었지만 그가 거느리던 서량의 사나운 부하들, 이각과 곽사 같은 자들은 멀쩡히 살아남아 있었고 갈곳을 잃은 이 맹수들이 곧 칼끝을 장안으로 돌리게 돼.